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리 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케이? 자, 영어는 크게 글로 된 영어, written English, 그리고 말이 주가 되는 spoken English 두 가지죠. 자, written English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읽고 쓰는 것. spoken English, listening, speaking,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separate, 각자 독립된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 된 영어를 보면은 알겠는데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native speakers,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리스닝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NN의 뉴스 아티클을 읽을 수 없다면 CNN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스닝 능력은 리딩 능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피킹.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몇 마디 애운 거 이외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다면 말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글을 몰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것은 모국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읽고 쓰는 거.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쓸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리스닝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읽어서 안 되는데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이 네 가지는 한 몸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죠. 저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를 한 방에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은 이 네 가지를 한 방에 공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가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읽어나가야 된다. 저도 성문 종합영어 세대입니다. 영어가 쓰여진 대로 읽어나간 것이 아니고 영어의 어순을 우리 한국어 어순으로 억지로 뒤집어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제가 이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낫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영어가 반드시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지만 리스닝도 되는 거야. 말은 물을 흐르듯이 흐르죠. 그런데 냇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딩은 리스닝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여져 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순서대로. 자, 두 번째, 리딩은 단순히 그 내용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리딩을 하지만 소리내서 읽는 거야. 왜? 리딩을 하면서 스피킹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조용한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읽는 방법은 의미 단위로 쉬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끊어읽기라고 그러죠. 근데 pause, 쉬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단위를 thought group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빨리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빠를 뿐이지 중간에 좀씩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well educated,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쉬어가면서 읽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도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고 상대방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그럴 때는 영영사전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비기너일 때는 특히.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영영사전으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영사전으로 공부하게 되면 영어 공부 자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의 동의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하루에 단어를 몇십 개씩 외우고 몇백 개씩 외우고 막 그런다는 것이 있던데, 자, 그런 것은 just a waste of time.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어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단어의 의미가 적게는 10개, 20개에서부터 수십 개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단어로 딱 찾아서 외운다? It doesn't make sense. 그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은 단어를 따로 떼서 단어를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어떤 문장으로 얘기할 때도 단어와 단어의 컨비네이션, 궁합이 안 맞는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책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실제 데일리 컨버세이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데일리 컨버세이션에서는 대부분 쉬운 단어를 전치사, 부사하고 연결된 구동사, phrasal verb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찾으면은 영영사전으로 찾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구동사로 딱 바꾼 다음에 그것을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독해라는 거, written English를 공부하지만 spoken English까지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뉴스 강의를 하면서 구동사에 대해서 맨날 강조를 하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어휘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바람직한 거, 여러분의 언어가 영어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첫 번째, 영어가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 리딩은 스피킹 연습을 겸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의미 단위로 쉬어가면서 읽는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뜻은 영영사전으로 찾아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리딩의 정석입니다. 오케이? Next. 두 번째, writing. 영어로 글을 쓰는 거. 한 사람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의 writing을 보는 거예요. writing은 그 사람의 어휘력, 문장 구조, 문법, 그 사람의 영어식 사고 방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영어적인 뉘앙스를 가진 의미를 쓸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의 영어는 오히려 라이팅이 더 주가 됐어요. 자, 여러분, 텍스트 메시지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텍스트 메시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통화 내용 중에서 거의 70, 80%가 텍스트 메시지예요. 이제는 텍스트를 못하면 영어 회화조차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라이팅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영어를 ESL, 제2외국어로 쓰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금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보이스콜로 하기보다는 이거로 볼 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은 계속해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혼자 라이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reading comprehension, 독해를 공부할 때 썼던 그 내용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거의 외울 정도가 되면 그것을 딱 덮어놓은 다음에 써보는 거야. 그리고 두 개를 맞춰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영어 뉴스를 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자, 문법 점수 여러분 좋았죠? 영어 시험에 나오는 문법은 틀릴 수 없는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real life에서 실제 말할 때 그리고 영어를 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writing을 해보지 않으면 문법은 영원히 완성될 수 없어요. 영어로 글을 쓸 때 비로소 writing이 필요한 거예요. 문장 구조하고. writing은 혼자 완벽하게 공부하기는 힘든 그런 분야예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라냐면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라이팅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 한국 사람이라면. 네이티브 스피커스, 그 사람들이라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야 돼요. 반드시 전문가의 클리닉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그럼 리스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스닝을 잘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리딩 능력을 올리는 것, 두 번째, 스피킹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하나의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문장은 어떤 인토네이션,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약하게 발음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 공부한다고 그냥 헤드폰 끼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리딩을 통해서 자기 것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스피킹 연습을 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어떻게 스피킹을 하는지 알 때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링킹 사운드 같은 거. 자, 여러분 딕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디오를 듣고서는 이것을 받아 적는 거죠. 자, 동시통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이스트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리스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리스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AFN 청취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받아 적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저 영어 실력이 좀 낮은 것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딱 부작용이 생겼어요. 영어로 딱 듣는 순간 스크립트가 떠오르는 거야. 글이. 내가 말의 속도를 받아 적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어느 순간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카맣게 블랙아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미국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동시통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리스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듣는 연습만이 아니라 reading, speaking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스피킹한 것을 스스로 들어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알을 때 리스닝도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ext. 스피킹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어민의 영어 발음. Native speakers.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영어 뉴스 강의를 하면서 첫 문장은 항상 pronunciation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영어 발음을 아무렇게나 해도 잘 알아듣더라. 물론 알아듣기는 하죠. 언젠가 큰 코를 다칠 것입니다. 영어 선생들 중에 영어 발음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미국같이 영어만 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킹은 단지 또 스피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리딩을 할 때 소리 내면서 읽음으로써 스피킹 연습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레코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띵 누르면은 다 되죠. 그래서 들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는 싫어요. 저도 저 목소리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녹음해보고 그때 생각해보면 거의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자꾸 해보면 좀씩 좋아져요. 자,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스피킹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저도 미국에 와서 제가 발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클리닉을 받아보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어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스피킹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스피킹 능력은 바로 글쓰기 능력하고 거의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을 잘 하고 싶으면 라이팅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이 네 가지는 하나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all-in-one, 한 방에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reading comprehension, 자,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글을 쓸 수 있을 때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스타일을 알 때 리스닝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써볼 때 여러분이 그래머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머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스탠다드, 표준 잉글리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 공부해온 방법과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을 카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남겨주셔도 좋고 한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댓글을 통해서 저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과 쉐어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죠.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